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만나볼 수 있는 아가씨들이 대다수의 업체들은 5박 6일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서도 성혼율이 매우 높다고 홍보합니다. 저희가 거의 90%예요. 그리고 99%고 베트남 같은 경우 거의 99% 보시면 돼요. 거의가 어느 국가든 98% 99%예요. 부모님께 전화 받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데이트든 두 분 사시다가 네. 결혼식하고 피조연하고 신혼여행 갔다 합방까지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5박 6일이에요. 저희가 많은 그 신부들을 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다음도 신부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냥 입고 가신 분은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맞선을 보게 될 여성들의 신원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업체들.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아직도 결혼을 그 아가씨에 대한 그 정보도 많이 알리지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업자끼리도 얘기해서 이 아가씨 괜찮냐 해서 가보면 이 아가씨가 있잖아요. 네. 그럼 서로가 이제 물어봐요. 뭐 한국에 왔던 사람이든지 네. 아니면 뭐 거짓말하는 그 나쁜 아가씨인지 그런 게 공유가 됩니다. 여성분은 그런 건강검진을 다 받고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 여자는 제가 아직 안 하죠. 아예 제 선거를 안 하죠. 절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딱 보여서 내가 이게 통역하는 거 하고 실제 이게 안 그러다 딱 만나 딱 대조해가지고 딱 보여서 맞다 그러면 아니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하지만 업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정영기 씨. 정 씨는 지난해 6월 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불성실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부인은 결국 3개월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24시간 동안 전화통화만 하고 한 2달간에 선물하고 베트남에 보내야 된다는 선물하고 아버지 다쳐가지고 입원비 등등 있잖아요. 이게 거의 막 달달달 볶았어요. 솔직히 얘한테 그때 해줬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부인의 가출 이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정 씨. 부인이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는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자와 함께 알몸으로 찍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부인의 가방에서 발견한 이 문서는 바로 출생증명서. 정 씨 부인이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현지에 9살 난 아들이 있었고 결혼한 경력이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사진들, 베트남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맞선 당시 중개업체는 부인을 미혼으로 소개했습니다. 결혼한 적이 압박하는 사람이 2명이 지금 와이프하고 그리고 한 명이 또 더 있었어요. 둘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지금 제 안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정 씨는 업체 요구에 결혼 당시 부인이 제출했다는 신상정보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상엔 부인이 미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인이 자신의 신혼을 속인 뒤 위장 결혼을 한 거라고 주장하는 정 씨. 이 과정에서 업체가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정 씨는 말합니다. 신상정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확인 좀 해봐달라고. 현재 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그쪽에서는 없다 그러더라. 나도 모르겠다. 그까지는. 해당 중개업체를 찾았습니다. 과연 업체는 이 여성이 자녀가 있고 결혼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있는지 없는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대로 제대로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 절차대로 밟아봐야 했으니까 여자를 찾아가고 역추적을 해보시라고. 만일 서로가 거기 잘못되시면 어디까지 선이 와가 다 있는 거 그거 역추적을 해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중개업자.
결혼할 여성에 대한 검증은 서류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게 업체 쪽에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결혼정보사에서야 서류로 갖고 다 떼오라 그러지. 일일이 찾아가서 어디 개인 침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작진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1급 장애인인 동생을 돌보며 살아왔던 이동석 씨. 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을 만나 결혼했던 이 씨는 누구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제가 한 10분 동안 차를 푸는 곳이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못 해줬던 그 정을 한 번에 쏟아놓은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하다 하면 무시 아깝고 있어요, 제가. 그럼 가만히 해줘야죠. 그런데 현지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 초혼이라던 여성은 이혼녀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혼은 안 한 상태였고 예. 아이도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여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애기도. 신부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원래 줘야 되죠. 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것을 몰랐어요, 제가. 하지만 이미 업체에 송혼비 980만 원을 줬고 결혼식까지 치른 터라 이 씨는 그냥 부인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6일 만에 부인은 영영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씨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부인의 가출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입니다. Đi với nó thì trốn kiểu gì được. Nó suốt ngày nó ngồi trên xe, mãi ngồi trên xe trốn kiểu gì, đúng không? Bởi vì như này, bởi vì là ở đây ấy, nó nếu như Việt Nam mà là ra cái thấy taxi là ấy, chiều nay ta cũng nghĩ là từ hôm nay trở đi ấy, thì nếu mà hôm nào mà nó ấy thì ta giả vờ là đi ra ngoài vứt rác ấy. 애초부터 결혼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던 여성을 소개해줘 결혼이 파경으로 이어졌다는 이 씨의 주장. 업체의 입장은 무엇일까? 지금 법에서 기재 중에 있고 잘못됐으면 사장님이 뭔가가 받았겠지 심판을. 다 들어서 잘 살다가 부부지간에 사는 거는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다가 뭐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잘못됐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말로 도망가려고 맘먹고 왔는데도 와서 보면 좋거든 모든 환경이나 신랑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들이 좋으면은 가려고 했대도 안 도망가요. 이처럼 피해자의 대다수는 업체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즉 개인정보라고 하면은 직업, 그다음에 성혼, 경력, 그다음에 질병, 자녀 유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일까? 표준 약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재혼인 여성을 뻔히 알면서 재혼이 초혼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혼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다 만나고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뭐 여성이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을 할 그게 없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되면 그 집안 가정사라든가 이런 건 다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안 하는 거는 이제 시간적 그런 것도 있고요. 성혼을 시키면 이윤이 자기가 남으니까.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이펑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결혼 중개업체들이 성혼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중개업체 대부분은 현지 브로커와 연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현지 맞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맞선을 요청한 지 2시간 후 브로커와 만나기로 약속한 호텔 로비는 맞선을 보기 위해 모인 여성들로 북적입니다.
곧이어 남성의 신상정보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남성 1명의 맞선을 위해 3명의 여성이 동시에 맞선장에 들어옵니다. 베트남 내에서 불법인 집단 맞선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종이에 받아 적습니다. Mẹ đang làm gì? Bố mẹ đang làm gì? Nông nghiệp. Có mấy anh em này? Bao nhiêu tuổi à? 19살. học tới đâu rồi? Em học nhiều lớp bao nhiêu rồi? Em có 12, 12학년. 12학년? thì không có về được. 짧은 맞선 시간, 그마저도 이름과 나이 등의 기본 정보만 확인하고 끝나버립니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1명의 남성이 총 20명의 여성과 맞선을 본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선 이런 맞선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도 별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브로커. 현지에서의 맞선 과정은 이렇듯 배우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허술한 상태에서 맞선과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thì người ta cũng nói làm sao để tôi vui vẻ nhãn này chứ không ấy, tại vì họ chưa biết là trách nhiệm của mình và công ty đang làm rất là lớn đó. Thế cho nên là khi mà việc các anh em thì nó phải rất là mình là mình kinh doanh, nếu mà mình kinh doanh phải có lời, kinh doanh không có lời thì không thể làm, thứ nhất là thôi thì làm người ta cũng kinh doanh chứ không phải là người ai đúng ai đúng là người ta có cái lương tâm ở con người chứ không phải là người ta nhìn thấy tiền người ta thắng mắt, không phải là mình nhìn thấy tiền này là mình có cảm tưởng là mình nhìn thấy tiền mình muốn là phải lấy thật nhiều tiền về đấy hay nhà đâu cửa tận theo nhà nào không bao giờ riêng chị không tham vậy.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여성의 결혼 이력과 신상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공공연하다고 합니다. Mỗi bên Hàn Quốc nói như gái Việt Nam 10 triệu, lấy 300 đô, đã lại người làm giấy tờ, làm được cái gì? Tân cô dâu tự đi làm. Một bên người lấy giới thiệu cho em chứ bộ làm sao? Như vậy thì chị là muốn đi ăn chồng bao nhiêu tiền của người ta mang đúng đẹp tiền này như vậy thì thề với anh không đi. Còn buộc nguyên thế này, bố làm con nội, mẹ làm gì nhưng mà còn buộc nguyên cái tờ này, tiền nhưng còn buộc nguyên cái tờ này ở đâu nào đi. Bộ này chị ơi em yếu, để chị làm giấy tờ cho anh với chị nay em đi chị không nhận.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국제 결혼을 선택했던 사람들. 하지만 일부 중개업체의 잘못된 주선으로 그들은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지금 만난 지 10분 만에 결혼식을 예약을 합니다. 세상에 몇 마디 주고받고서 상대방 수십 년간 살아온 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그 여성의 심정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조작을 하든 모르는 거는 같아요. 저는 항상 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칼자루는 그쪽이 쥐고 있으니까 그쪽이 휘두르는 대로 신랑들은 쫓아가는 거죠. 네,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상대의 신상 정보를 소비자에게 허위로 제공할 경우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제작진이 만나본 피해자들은 업체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 등이 부족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는커녕 문제 제기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국제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성사 이후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바로 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강화된 결혼중개법안을 내놨습니다. 신상정보 서류에 대해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과연 이 대책이 잘 지켜질까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현명한 선택, 합리적 소비, 소비자 고발이 함께합니다. 네, 요즘 인터넷 쇼핑 즐기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